제가 중국이 이란 전쟁의 가장 큰 수혜자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다는 걸 압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전쟁이 중국의 석유 접근을 막으려던 것 아니었나 라고 생각할 겁니다. 맥락을 좀 보자면 미국 상원의원 릭 스콧의 이 클립을 한번 들어보시죠. 제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으로는 다시는 석유가 가지 않고 그들의 경제가 파괴된다면 저에게는 정말 멋진 날이 될 것입니다. 미국 상원의원은 트럼프가 이란 전쟁에서 이겨 중국 경제를 붕괴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군요. 이 논리의 유일한 문제는 상원의원이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 얕게 이해하고 있다는 점과 미국과 중국 경제가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라는 단순한 사실입니다. 중국 경제가 붕괴되면 미국 경제도 무너지고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가 올 것입니다. 하지만 이란 전쟁이 8주차를 맞은 지금 세 가지는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첫째, 이 전쟁은 끝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둘째, 호르무즈 해협은 여전히 폐쇄된 상태입니다. 셋째, 이란은 예상치 못한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영상에서 우리가 다룰 질문은 중국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입니다. 이 전쟁 후 중국이 더 높은 국제적 위상을 차지할까요? 이제 분석을 시작하며 뉴욕타임스의 흥미로운 기고문 트럼프는 이란과 석유 문제에서 지미 카터의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를 소개합니다. 보시다시피 1979년 이란 혁명 이후 지미 카터는 페르시아만의 미 해군 함정을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이 지역을 통과하는 유조선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대담한 조치였지만 실패했습니다. 이란은 이후 군사력을 키우고 지역 석유 흐름에 영향력을 갖게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트럼프는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주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미국이 중국 등 주요 강대국보다 유가 충격에 더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많은 미국인들은 이 사실에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우리가 들었던 주장 중 일부는 미국이 세계 최대의 석유 생산국이자 석유 순수출국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어서 호르무즈 해협이 경제에 영향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 분석엔 문제가 있습니다. 석유는 전 세계 시장에서 단일 시장 가격으로 거래됩니다. 그래서 석유 가격이 2배로 오르면 미국을 포함한 지구상의 모든 나라에서 석유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휘발유 가격 상승을 볼 때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이 세계에서 가격 인상에 가장 많이 노출된 나라 중 하나라는 이유입니다. 또 다른 주요 문제는 미국 경제가 높은 석유 집약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미국이 국내 총생산 1달러를 생산하기 위해 많은 석유를 소비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 경제는 중국보다 40% 더 석유 집약적입니다. 중국이 석유 순수입국이고 대부분의 석유를 페르시아만에서 수입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석유 수출에서 대부분의 수익을 얻는 러시아조차도 경제 생산 단위당 석유 의존도가 미국보다 약 20% 낮습니다. 중국은 이미 여러 해 전에 석유 충격에 대한 전략적 취약성을 인식했고 이를 줄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미국처럼 분함으로가 아니라 전기차와 전기 고속철도로 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이제 중국 전역에서 모두 주류가 되었습니다. 이 차트는 중국의 석유 수요 증가를 강조하지만 중국의 석유 소비는 2023년 정점을 찍은 뒤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중국에서 나오는 통계들은 정말 놀랍습니다. 작년에 전 세계에서 판매된 전기차의 3분의 2가 중국에서 구매되었고 이제 중국은 미국 전체 자동차 시장보다 더 많은 전기차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전기차와 재생에너지를 비웃어도 그의 옛 친구 일론 머스크가 옳았을지도 모릅니다. 전기차가 확실히 미래이며 그래서 오늘날 중국 도로에 있는 자동차의 60% 이상이 전기차인 것입니다. 중국이 이란 전쟁의 최대 승자가 된 데에는 더 많은 이야기가 있으며 핵심은 재생에너지입니다. 보시다시피 석유와 가스 공급이 무기화되면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속도를 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의 1위 공급국이 어디일까요? 맞추셨겠지만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전 세계 태양광, 풍력, 배터리, 전기차 공급망의 70% 이상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혼란이 길어질수록 전 세계 재생에너지 의존도는 더 커집니다. LA 타임즈는 이란 전쟁이 중국의 전기차와 태양광 배팅에 어떻게 보상하고 있는가? 라는 놀라운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의 진실은 미국 에너지 분야에서 일하는 샘 레이놀즈가 전했습니다. 중국의 에너지 분야 개발과 지정학에 대한 접근 방식은 이란 분쟁으로 완전히 입증되었습니다. BYD는 세계적으로 성공한 중국 전기차 브랜드로 이란 전쟁 여파가
2026년 판매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솔직히 이것은 BYD의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중국 전기차 회사 BYD는 2025년 연간 순이익이 19% 줄며 2021년 이후 처음 감소했습니다. 이는 중국 내 전기차 판매 감소가 원인입니다. 중국 도로 위 차량의 60%가 전기차여서 자동차 시장이 이미 성숙 단계입니다. 그래서 BYD는 매출 성장을 위해 해외 진출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전쟁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앞으로도 높은 유가가 계속될 것임을 인식하면서 BYD의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소유는 복잡한 문제의 가장 쉬운 해결책이지만 이는 전기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블룸버그 기사, 트럼프는 아시아를 중국에 빼앗긴 대통령인가는 한 가지 단순한 사실을 강조합니다. 중국 공급망에 베팅한 국가들이 팍스 아메리카나를 신뢰한 국가들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파키스탄은 대부분의 에너지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수입합니다. 이론적으로 이란 전쟁은 그들의 경제를 마비시켰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 파키스탄은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파키스탄 가정의 25% 이상이 이제 중국산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고 이러한 변화는 중동 분쟁으로 인해 발생한 석유 손실을 상쇄하는 데 충분합니다. 이 기사는 이 상황의 현실을 정말 훌륭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여러분의 에너지 공급에 대해 결정을 내리고 그 결과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채 떠나버릴 것입니다. 중국은 미국의 행동에 신경 쓸 필요 없게 만드는 기술을 여러분에게 팔 것입니다. 정말 강력한 말이네요. 트럼프 대통령 아래서는 미국 정부의 다음 행동을 전 세계가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합니다. 2026년 현재까지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군사작전을 시작했고 캐나다의 주권을 위협했으며 또 다른 나토 회원국인 그린란드를 점령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또한 중동에서 새로운 전쟁을 시작했고 트럼프 행정부는 이제 다음 전쟁, 즉 쿠바에서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하기 위해 포리티코의 새로운 여론조사를 보시길 바랍니다. 이 조사는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수천 명에게 간단한 질문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시기엔 중국과 미국 중 어디에 의존하는 게 더 나은가? 놀랍게도 이제 캐나다인의 57%, 독일인의 40%, 프랑스인의 34%, 그리고 영국인의 42%가 미래를 위해 중국에 의존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변화이며 솔직히 말해서 세계 권력의 균형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분명히 기울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점을 확실히 강조하기 위해 최근 베이징을 방문한 스페인 총리 페드로 산체스의 메시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가 중국을 방문한 배경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번 달 초에 스페인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가 격렬한 언쟁을 벌였습니다. 스페인이 미국 군용기가 스페인 군사기지에 착륙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스페인은 트럼프의 중동 새 전쟁에 유럽에서 가장 강하게 반대해 미국 대통령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트럼프는 스페인이 나토 회원국임을 언급하며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미국, 스페인 무역 중단까지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스페인은 물러서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 주석과 직접 만나 새로운 무역 협정을 체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기 페드로 산체스 총리의 트윗이 있습니다. 저는 네 번째 중국 방문에서 점점 더 많은 중국 기업들이 스페인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보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안정성, 신뢰, 예측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오늘 베이징에서 10개 주요 기업과 회의하며 스페인이 현지 일자리 창출, 생산 구조 개선, 혁신과 지식 이전에 기여하는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있음을 전달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중국에서 불과 몇 년 만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은 서구의 기술과 인재를 중국으로 유치하고 그들이 중국에 투자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2026년이 된 지금 우리는 완전히 반대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서구 국가들이 중국에 가서 중국인들에게 자국에 와서 투자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불과 15년도 채 되지 않아 중국은 기술을 모방하던 나라에서 기술 선도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추세는 전혀 느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파이낸셜 타임즈 기사에서도 강조하듯이 이란 전쟁은 중국의 초강대국 지위를 강화할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점은 크레이가 캐나다 역사상 가장 저명한 방산업자 중 한 명이며 성공적인 프로젝트도 많이 이뤘다는 것입니다. 크레이그, 여기서 우리가 하는 일과 비슬라 코퍼레이트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두에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물론이죠. 오늘 여기 시추장비 근처에서 영하 20도 정도로 꽤 춥습니다. 여기에서 시추장비 2대가 가동 중이며 저희는 약 2년 반 전에 지금 있는 곳에서 북쪽으로 약 3km 떨어진 대규모 매장지 때문에 이 프로젝트를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지질 조사를 시작했을 때 집안에 많은 변질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후 지구물리, 토양, 지구화학 조사를 마친 결과 이 시스템에 구리가 많고 광물 잠재력이 크다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저희는 작년 중반쯤 여기서 길 따라 조금만 가면 있는 페라 발견지에서 시추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발견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두 번째 프로그램의 시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프로그램의 두 번째 시추공입니다. 여기서 정말 좋아 보이는 암석들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헤라는 매우 큰 포피리 시스템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약 2km 떨어진 곳에 다른 시추 장비가 캠플레이 타깃을 시추 중이며 그곳에서도 발견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기서 본 시추 코어를 보면 그것이 포피리 시스템임을 시사합니다. 아직 분석 결과는 없지만 어제 그 암석에서 구리가 많이 보였습니다. 즉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은 아주 넓은 지역에 걸친 포피리, 구리, 몰리브덴 그리고 은 광물화입니다. 즉 지구에 꼭 필요한 금속들, 특히 국방에 중요한 금속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발 아래에는 세계적으로 중요한 포피리 구리 매장지 중 하나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로 이 발 아래 땅속에 많은 구리가 매장되어 있어 저희는 매우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현재 16개의 시추공을 뚫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더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시추기는 우리가 발견한 대형 테라 매장층을 시추 중이며 다른 시추기는 목표 지점을 시험해 곧 추가 발견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작년에 발견한 테라 발견지의 첫 번째 시추공이자 이번 프로그램의 첫 번째 시추공입니다. 저희는 이 작업을 2주 전에 시작해서 지금은 첫 번째 시추공의 끝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싶어하는 모든 것, 이런 종류의 칼륨 장석과 보이고 있습니다. 칼륨 함유 암석은 여러분이 포피리 시스템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아름다운 암석 조각처럼 스탁워크가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광물화 그리고 그 석영맥 안에 있는 황동석과 몰리브덴 광물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암석 전체에 황동석 반점들이 박혀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산점상 황동석이라고 부르는데 즉 산점상 구리 광화입니다. 그래서 이런 맥에는 구리가 들어있어 더 많은 구리를 얻을 수 있고 산점상 광화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이건 정말 멋진 반암형 구리암 조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구리 함량이 1% 이상일 것 같아요. 품위가 정말 좋습니다. 우리가 보고 싶었던 바로 그겁니다. 프로그램의 훌륭한 시작이에요. 정말 기쁩니다. 여러분 모두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시고 채널에 놀라운 응원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세계 지정학에 대한 최고의 인사이트를 계속해서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곧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 모두를 다시 뵙기를 기대합니다.